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아트라운 TV인데 오늘 아침은 좀 늦었습니다. 개천절 휴일이라서 아침 잠 좀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테슬라가 크게 하락해 있어서 저도 충격에 좀 빠졌는데요. 어제 제가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3%대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인도량이 잘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5%나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5%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미국장은 끈 5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08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계속해서 기준금리도 더 낮아질 것을 이 시중금리 역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가는 다시 한번 50불대로까지도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지수 위주로 상승을 했어요. 정부 셧다운 우려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실제로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GDP, 즉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GDP가 0.1%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 효과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중에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4년에 한 번 정도는 셧다운이 있다라고 했죠.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고 트럼프 일기 때 2018년 겨울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나 2018년이나 돌이켜보면 줍줍 기회였다라는 거 시장 참가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은 오늘 0.39%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건 더 상승할 룸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RSI 지수로 보더라도 아직 불꽃놀이는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장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반등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테슬라였는데요. 오늘은 5%나 빠졌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 보니까 역시나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술적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테슬라를 팔아서 그간 상대적으로 약했던 메타라든지 브로드컴,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시장 참가자들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프리마켓 때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었죠. 일단 테슬라 차트만 보더라면 인도량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5.11%나 인도량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대로 실제 인도량은 굉장히 좋았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49만 7천 대 수준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44만 대에서 44만 5천 대 수준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거의 5만 대 가까이 뛰어넘었죠. 그리고 1년 전 전년 동기였던 2024년 3분기 46만 3천 대보다도 거의 3만 5천 대 수준 더 많이 판매한 기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7.4%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3분기 인도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동안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보여주었는데 업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024년 분기별 막대가 있고 여기 2025년 3개 막대가 있죠. 3분기 인도량까지 발표했으니까 3개가 있는 건데요. 자,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올해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다운 트렌드를 보여주었는데, 자, 이것을 반전시켰어요. 2024년 3분기보다 2025년 3분기가 이렇게 업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7%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점이 회사 분기 최대 인도량을 기록을 했어요. 기존 최대 인도량은 2024년 4분기였는데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4분기부터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죠.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미디어들의 전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5.1%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결론이 오늘 5% 하락을 했으니까 뉴스에서는 어떻게든 뭐 투자자들을 쉽게 이해할 만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으니까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확히 그 이유는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팔자이고요. 기술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쉬어갈 때가 되었죠. 자, 그리고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팔자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도 50만 대 수준을 예상을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트렌드를 기록을 했더라도 일단 이렇게 실제 뉴스로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동안 많이 보신 분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죠. 자, 매년 3분기 인도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AI 기술도 피지컬 AI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인도량마저 이렇게 증대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에는 이 저점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이 저점이 기존 다른 날들의 저점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스멀스멀 저점을 올리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나쁘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오늘 어쨌든 5%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매도자들은 4분기 인도량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지속 말씀드렸던 자, 하반기까지 호재 요인 많다라고 했죠. 이 호재 요인을 생각을 하면서 줍줍 찬스로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 인도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4분기부터는 저가 모델도 출시를 하고요. 모델 Y L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죠. 현재 테슬라 세미트럭도 네바다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컬 AI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감안했을 때 그렇게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간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올라타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급진적인 성장을 잘 보여주는 표가 있었으니 테슬라 누계의 생산량이 되겠어요. 테슬라 인도량 발표를 보면 생산량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자, 매 분기 생산량을 합쳐보면 자, 이 누계 생산량이 나오겠죠. 현재 테슬라는 2025년 9월 30일까지 856만 9천 대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이미 테슬라가 800만 대 이상 보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자, 이번에는 생산량보다 딜리버리가 많았어요. 자, 당연히 이 차이만큼 재고가 줄어들었겠죠. 재고 비용이 감소했다. 5만 대 정도 줄어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인도량이 좋은 점이 사이버 트럭을 포함한 모델 SX도 좀 판매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산량보다 더 많은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매번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됩니다만 자, 이제는 좀 크게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2.5GW시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덕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디플로이드라는 거는 뭐 실행을 했다, 설치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2.5GW시나 팔았다라고 해요. 자, 딜리버리나 그러니까 인도량이나 디플로이먼트 이 ESS 메가팩 실적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3분기였습니다. 정말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실적 발표였는데요. 주가가 5% 빠지면서 0.3으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에너지 실적 ESS 메가팩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분기 ESS 메가팩 실적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3분기 12.5GW시가 나오면서 자, 지난 2분기에 10GW시를 넘기지 못하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운트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하루아침에 뒤엎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욱더 의미 있는 점이 자, 2025년 3개 분기 만에 2024년 전체 실적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자, 작년에는 거의 30GW시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벌써 2025년 상계분기 만에 32.5GWh의 누계 ESS 메가팩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분기 막대가 빨간색인데요.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2025년 4분기 ESS 메가팩 실적은 이 12.5GWh를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12.5GWh가 나왔다라는 건 미국 공장 라스롭 공장이 연 최대 생산 캐파가 40GWh이고 그렇게 되면 분기 생산 캐파가 10GWh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2.5GWh 정도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중국 공장도 이제 생산 규모가 분기당 2.5GWh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SS 메가팩 즉 에너지 실적의 역대 누계 이 판매량을 보면 95.4GWh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분기별 막대가 계속 더해지는데 이 분기별 막대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분기별 막대가 계속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익스포넨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장 추세로 보면 ESS 메가팩의 이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시작인 시작인데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 하락이든 아니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이 나오든 역시나 이런 성장세를 보면 자, 계속해서 테슬라 줍줍 찬스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반기까지 많은 호재 요인들이 있고요. 11월 6일에 주주총회가 있죠. 옵티머스 3세대 버전도 이 주주총회 날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주주총회 때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려면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최근에 테슬라 주식도 대량을 구매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42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420불대 전후 일론 머스크가 지키고 있는 지지라인이 아무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주주총회인 11월 6일까지는 주가가 400불대 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뭔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한 도움닫기 구간일 수도 있는 게요. 자, 이번 주말에 FSD 버전 14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추석 주간에는 이게 나올 겁니다. 물론 미국에만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나오면 마치 자동차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버전 14부터는 이제 Unsupervised FSD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 가능성은 빠르면 내년 중순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근간이 될 모델이 바로 이 14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테슬라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유동성 증가로 인해 자산시장 상승세는 충분히 지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은 이렇게 오늘처럼 하락을 할 때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하락은 언제든지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고 이번에 인도량이라든지 ESS 메가팩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EPS 실적의 반전도 우리가 꾀해볼 수 있죠. 자, 이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EPS와 주가와의 차이가 멀어지면 오늘과 같은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또 뭔가 일론 머스크 CEO의 리스크도 있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각종 가십거리들을 미디어들은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뭐 10%씩 떨어질 때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천천히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과 같은 하락은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고요.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잘 성장하고 있고 3분기 실적 매우 강력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반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재미있는 성장 스토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트라운TV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